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독일은 패배주의에 쩔어 있었습니다. 알자스 지역과 로렌 지역은 프랑스에게 반환되고 주데렌란트 지역은 체코슬로바키아에게 반환되었으며 뒷날 돌려받기는 하지만 자르란트 지역이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고 특히 오데르 나이세선을 통하여 동프로이센 지역과 슐레지엔 지역 등 많은 동부 영역이 소련과 폴란드에게 넘어가면서 전쟁을 일으킨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죠. 또한 미국과 소련, 프랑스, 영국에 의해 자국이 분할 통치를 받게 된 것도 모자라 동독과 서독으로 아예 분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며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패배주의와 상실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54년 월드컵을 통하여 서독이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풋볼 아카이브 시리즈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프리츠 발터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츠 발터는 FC 카이저슬라우테른 내에 식당을 운영하던 루드비 발터와 도로테아 발터 후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축구를 접한 프리츠 발터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하였고 8살의 나이에 카이저슬라우테른 유소년 아카데미에 들어갔으며 14살이 된 시점에는 독일 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을 정도의 재능을 보여주었죠. 다만 그는 이른 나이에 축구를 시작했음에도 전업축구 선수로는 활동하지 않았는데 카이저슬라우테른 학교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자랑했던 그는 18살의 나이에 슈퍼카세 은행에 취직하여 1년간 은행원과 축구선수 활동을 병행하기도 하였죠. 그가 은행원 활동을 중단한 것은 1940년 12월 군에 입대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프리츠 발터는 1940년에 국가대표로 데뷔하였고 루마니아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며 독일 축구계에 자신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대적 배경상 축구계는 징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1940년 12월에 프리츠 발터는 군대에 징집됩니다. 프리츠 발터는 군복무를 하면서 여러 곳으로 배치가 이동되었던 탓에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활약할 수 없었고 독일군 내에서 간혹 이뤄지는 경기에서만 축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그가 전선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리츠 발터는 1941년에 제작되고 있었던 영화 더 빅게임에 다른 축구 선수들과 함께 배우로 캐스팅되기도 했으며 1941년 즈음부터 독일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비공식 월드컵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독일은 1942년 월드컵에 개최국이 될 예정이었으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이것이 무산되자 비공식 월드컵 타이틀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히틀러가 1941년 당시 자신의 생일에 치러지던 비공식 월드컵 타이틀전에서 독일이 스위스에게 챔피언 타이틀을 빼앗기자 극대노하여 축구 선수들에게 앞으로 패배하면 선수 유니폼을 벗기고 동부전선으로 보내겠다며 협박했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에게 타이틀을 빼앗기고 1년이 지난 뒤 독일은 1942년 5월 헝가리를 상대로 타이틀 탈환을 도전하게 되는데 프리츠 발터는 이 경기에 발탁되어 득점을 올리는 활약을 하여 팀의 5대3 승리를 이끌고 독일에게 비공식 월드컵 챔피언 타이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에도 프리츠 발터는 독일 국가대표로 활약하면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상대로 치르는 방어전에서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특히 루마니아를 상대로는 다시 한번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7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1942년 9월에 프리츠 발터는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위기를 겪게 됩니다. 1942년 9월 독일은 홈에서 스웨덴을 상대로 비공식 월드컵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게 되었고 이 경기를 보기 위하여 무려 9만 8천 명에 달하는 독일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아옵니다. 헌데 이 경기에서 독일이 스웨덴을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여 타이틀을 내주는 굴욕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당시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9만 8천 명에 달하는 독일 관중들과 나치 독일 수뇌부는 이러한 패배를 당한 것에 크게 격분했고 2달 후인 11월에 프리츠 발터를 포함한 독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전원 동부전선에 투입됩니다. 프리츠 발터는 동부전선에 공수부대에 배수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의 말에 따르면 전투에 참전한 적이 그리 많지 않았으며 자신은 단 한 번도 총을 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프리츠 발터 이외에 동부전선에 투입된 축구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1945년 프리츠 발터는 보헤미아에서 미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소련군에게 인계되어
소련군의 포로 신분으로 루마니아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소련군은 포로들을 시베리아 수용소로 이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말라리아에 걸렸던 프리츠 발터는 시베리아로 이송될 경우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프리츠 발터에게 천운이 따르게 됩니다. 당시 프리츠 발터의 수용소에 있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출신의 간수들이 프리츠 발터를 알아본 것입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출신의 간수들은 소련에게 프리츠 발터의 출신이 자를란트 지역이라는 거짓말을 하였는데, 당시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프랑스가 자를란트를 탐내고 있던지라 프랑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소련이 프리츠 발터를 해방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프리츠 발터는 마찬가지로 전쟁에 징집되었던 동생 루드비 발터와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제외하게 되면서 주코프 소련군 원수의 도움을 받아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고 포로 신분에서 해방되어 1945년 10월 28일에 고향인 카이저슬라우테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카이저슬라우테른으로 돌아온 프리츠 발터는 동생인 오트마어 발터와 함께 팀의 핵심 소로 자리 잡았는데, 당시 전쟁으로 인해 전방위적인 인재 손실을 겪은 독일이었던지라 프리츠 발터는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선수 역할 뿐 아니라 코치 역할까지 겸임하게 됩니다. 프리츠 발터의 활약에 힘입은 카이저슬라우테른은 오버리가 남서부 디비전에서 5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였고, 1950-51 시즌에는 독일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1951-52 시즌에는 우승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프리츠 발터는 1952-53 시즌에 다시 한번 카이저슬라우테른이 오버리가 남서부 디비전과 독일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도록 공헌하였고, 특히 독일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하며 팀의 4대1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활약과 업적을 통하여 프리츠 발터는 명실상부 카이저슬라우테른이 내세운 최고의 선수이자 아이콘이 되었으며, 향후 그는 카이저슬라우테른 팬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프리츠 발터의 활약이 이어지자 프리츠 발터는 1954년 월드컵을 앞두고 서독 국가대표 축구팀에 발탁됩니다. 2차 세계전이 끝나기 전에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이들 가운데 다시금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발탁된 것은 프리츠 발터가 유일했죠.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참가한 서독은 본선 조별리그에서 당대 최강의 팀이라고 불리는 헝가리와 맞붙게 되었는데, 당시 감독이었던 제프 헤어거가 패배를 감수하고 주전들을 다수 제외한 채로 경기를 치르긴 하였지만 무려 3대8의 스코어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러한 패배로 인해 서독 국가대표팀의 일원들은 서독 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서독은 토너먼트에서 유고슬라비아와 오스트리아를 꺾고 결승전에 올라 다시금 헝가리와 맞붙게 됩니다. 조별리그에서 치렀던 경기와 달리 서독은 최고의 전력을 발휘한 채로 결승 경기에 임하였지만 매직마저로 헝가리는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서독은 푸스카스와 요제프 보직에게 연달아 실점하며 위기에 몰렸죠. 그러나 서독의 선수들은 꺾이지 않고 매직마저로 헝가리를 향해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프리츠 발터가 있었습니다. 프리츠 발터는 몰로코의 만회골의 기점이 되는 크로스를 헬무트 란에게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고, 코너킥을 통해 헬무트 란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며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경기는 헬무트 란의 2골을 앞세워 3대2의 스코어로 서독이 역전승을 거두며 월드컵의 우승을 차지하였고, 이 경기는 뒷날 베른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베른의 기적을 완성시킨 주인공은 헬무트 란이었지만, 프리츠 발터는 서독의 월드컵 우승 과정에서 헬무트 란에게 뒤처지지 않는 공헌을 했다는 평을 받으며 1954년 월드컵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베른의 기적을 이뤄낸 이후 프리츠 발터는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1958년 월드컵에 참전해줄 것을 부탁받게 되는데, 프리츠 발터는 이를 거절하려 하였지만 제프 헤어베어거 감독이 재차 참전을 부탁하자 결국 받아들여 참전하게 됩니다. 허나 이 월드컵에서 프리츠 발터는 상황에서 만난 스웨덴을 상대로 경기를 치르던 중에 선수 생활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프리츠 발터의 부상은 팽팽하던 1대1 스코어에 붕괴를 불러왔고, 서독은 결국 스웨덴에게 3대1로 패해 탈락하였습니다. 프리츠 발터는 결국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에 지장이 생겼고, 결국 1959년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마지막 시즌을 소화한 뒤에
39살의 나이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제프 에어베어거는 은퇴한 프리츠 발터를 자신의 코치로 기용하여 후계자로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프리츠 발터는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1960년에 2부 리그 팀이었던 노이슈타트의 감독직을 짧게 맡은 뒤에 물러났고 1962년부터 1968년까지 아마추어 팀이었던 SV 알젠번의 감독직을 수행하다가 물러났습니다. 프리츠 발터는 축구계에서 물러난 이후 여러 사업을 하였고 때때로 축구계를 논평하는 활동을 하면서 살다가 2002년 6월 17일에 82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프리츠 발터는 당대에서 손에 꼽히는 이선 공격수 또는 플레이메이커로 뛰어난 테크닉을 자랑하는 선수이면서도 상당한 득점 능력을 갖추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력보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리더십과 카리스마였으며 그와 함께 뛰는 이들은 프리츠 발터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리츠 발터는 축구선수로서 카이즈슬라우테른의 영원한 아이콘이자 독일 축구 역사의 위대한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의 존재는 축구를 넘어 독일의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는 평을 받습니다. 히틀러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엄청난 권위자였던 독일인 사학자 요하임 페스트는 프리츠 발터가 콘라드 아데나우어와 루드비 에르하르트와 동격의 위치에 놓여진 독일공화국의 정신적인 국부 중 한 사람이라는 파격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그가 이뤄낸 베른의 기적이 독일인들에게 해방을 안겨주고 독일이 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평을 남겼죠. 실제로 베른의 기적 이후 독일인들은 그간의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낙관주의가 서서히 자리잡게 된 건 동시에 라인강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시각이 상당하기 때문에 프리츠 발터에 대한 해당 평가는 합당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일대기는 앞서 말했듯이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사정을 모두 겪었던 이들 가운데 다시금 독일 축구의 국가대표로서 베른의 기적을 일궈낸 유일한 인물이었다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의가 매우 컸습니다. 종합하자면 프리츠 발터는 카이저슬라우테른의 영원한 아이콘이자 독일 축구사의 위대한 주장이며 동시에 베른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으로서 독일을 패배주의에서 건져내어 현재의 독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제공한 영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